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가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한두 명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 같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뭔가 구조적인 그런 꿈틀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는 정치적 타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중간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건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다.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죠. 어쨌든 지금 중간에 탄핵 심판 결정을 받지 않고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다. 그 얘기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월 24일에 변론 종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연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예. 측의 이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근데 27일 그 변론 종결하는 날에 갑자기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나오겠다.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나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헌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어쨌든 27일 전에 뭐 27일에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더 지연을 시키겠다고 하면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헌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당사자가 나온다는데 왜 그걸 막느냐, 헌재가 왜 이렇게 재판을 하냐, 막 이렇게 강하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짠 하고 나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핵 심판을 이제 거부하는 방식이고,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제 라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재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당장 이제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특검까지 연장이 안 되고 검찰로 수사를 넘어가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탄핵도 피하고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또 한 번 동정표를 이제 호소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근거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안위나 신상이나 이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국민들이 아메바가 아닌 이상 이런 시나리오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먹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진 사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그런 전혀 1도 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이제 깽판을 치는 것도 전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그 대리인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에 계속 상상 이상의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수사도 안 받았죠. 특검 이제 조사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씨 들어서 못해 먹겠어. 나 헌재 너무나 불공정하고 나 이러려면 그냥 자진 사퇴할래.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당에서는 견제구를 날리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저희 뭐 언론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단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는 진짜 박근혜가 탄핵 심판 전에 사퇴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개인의 어떤 지금 상황, 신변,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인용이 되면
완전히 파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조차도 받을 수가 없고 완전히 모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을 다 그게 이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정말 자신이 이제 그 안위를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구속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최순실도 들어갔고 이재용도 들어갔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자신이 지금 궁박한 처지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모면해 보려고 한다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이 자격이라도 조금의 그 권한 뭐 예우라도 좀 받고 거기에 기대려면 파면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쨌든 탄핵 심판 이전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리는 게 주판을 튕겨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도 탄핵 기각적으로 완전히 기울었구나라고 판을 읽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여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워낙 그 헌재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하는 생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배리인단도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박근혜가 이제 탄핵 심판 전에 이제 사퇴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경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려는 사퇴한단 말이죠. 뭐 어찌됐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한단 말이에요. 뭐 박근혜가 사퇴를 했는데 탄핵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각하하자. 라고 해놓고 박근혜가 나중에 말을 뒤집으면 이건 뭐 완전히 탄핵 심판이 무효화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미 또 한인섭 교수께서 이미 다 이렇게 밑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 밑장 깔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니 그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안 하고 그냥 인용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아니 이건 그래도 어쨌든 이게 파면 절차 우리가 가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말을 뒤집건 말건 그냥 그 자리에서 탕탕탕 해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니 청와대에서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용으로 해서 박근혜 파면을 결정해도 이 판결 자체는 뭐 이건 절차적 문제부터 내용적인 이런 모든 본질까지 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수용 못한다. 나 그냥 청와대에 있을래. 이럴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점거 농성이죠. 네. 청와대 점거 농성인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명문 규정은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너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야겠죠. 네, 명도를 해야죠, 명도. 네네. 하여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행정 대집행이 클 대자의 대가 아니라 대신해서 집행한다 해서 행정 대집행. 예. 갑자기가 아니죠.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 자진 하야론. 오늘 이거 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뭐 다시가 맞죠. 다시. 원래 탄핵 가결 전에 이제 정치권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4월 하야, 6월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질서 있는 퇴진. 근데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는 쑥 들어갔잖아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요 며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에 지금 뭐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다가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마당이니까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이번에도 진원지는 여권입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요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바른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뿌렸는데 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진행자가 아니 청와대는 뭐 결정된 거 없다, 검토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며칠 특별히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청와대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탄핵 이전부터 그렇죠. 검토해 시나리오 왔죠. 1번, 2번, 3번, 4번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하야설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사 가능성. 두 번째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목적으로 나올까 하는 거겠죠. 하나씩 봅시다.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탄핵 가결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뭐 지적이 여러 번 됐던 건데 이거는 이른바 닉슨 포드 모델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절차를 이렇게 당하는 와중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사임하면은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닉슨이 사면을 했어요. 이 포드가 뭐 욕 먹더라도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황교안 대행이 사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기 대통령이 사면 약속을 해야 하야 카드가 구체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물러날 테니 사법 처리에선 빼줍시다. 이건데 그렇죠. 그런 약속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하죠. 만약에 가능하려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지. 말하자면 이게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뭐 이제 이득도 공동으로 나누자. 글쎄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무슨 성사 가능성이 이거부터 없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각 당이 또 이제 경선을 할 건데 특히 야권에서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서 이걸 받아들여 주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권보다 어렵죠.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원내대표들이 구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다 감수한다. 그 결과는 받아들인다. 뭐 정치적 선언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바른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다 의원직을 사퇴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권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스스로 접는다? 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만에 하나 내가 잘못했다 이거 인정하면서 간다면은 또 혹시 뭐 1%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관된 입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한 개는 있습니다. 한 개요? 뭡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거죠. 기각되고 사임한다? 그렇죠. 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내년 2월까지 국정 운영할 이제 동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주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고 사임을 한다. 라면은 뭐 야권의 반응도 그때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최선보단 자선 혹은 뭐 자악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2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는데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니 생기는 거죠. 그러니 사법 처리만큼은 좀 뭐 그런 식의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건절인 거고 주체 무슨 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보다는 또 인용 가능성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벌어지라고 상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탄핵 결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카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야권이라든지 정치권과 협조 없이 던져버리는 거죠, 먼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특검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시한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가정하에 2월 28일이 만료니까 2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 정지할 겁니다. 기소 준비는 다 해놓고요. 신분이 바뀌면 바로 기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검찰로 공이 넘어가겠지만은 사퇴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인인 거예요. 사법 처리가 가능하죠. 누가 뭐 사면을 해주고 말고를 할 게 없어요. 그럼 당장 검찰에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혹시 뭐 탄핵이 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별개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그럼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대통령이 제일 안 좋겠지만은 정치권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쪽은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한국당이 원래 그 비대위원
이 출범할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국당이 만약에 한 20, 30석 정도 되는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탄핵 반발 여론을 뭉쳐가지고 오히려 더 뜰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한국당은 1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이거든요.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 10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불복을 하겠습니까? 승복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갈갈이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집단 탈당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진하야가 그나마 낫다. 네. 뭔가 좀 온전할 수가 있고 여론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를 그냥 말로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쪽에다가도 이런 게 혹시 낫지 않겠냐. 그냥 앉아서 탄핵당하고 뭐 검찰에 가고 이런 거보다야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뭔가에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설득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슬슬 흘리고 야권이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여론이 조금 뭐 보수 언론 같은 데서도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뜬다면은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굴릴 수가 있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반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성사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지난주만 해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기각설이 쑥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분들이 기각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행동들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할 말이나 한번 다 하고 보자 이런 헌재 식으로 재판관들을 막 공격하는 보이는 것은 거니까요. 사실 자기 판결 유리하게 끄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시점상 지금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도 상당히 그러니까 임박해 있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하야서를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큰 쟁점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되려면 한 일주일 내버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넘기면은 없는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가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탄핵도 피하고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또 한 번 동정표를 이제 호소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근거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안위나 신상이나 이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국민들이 아메바가 아닌 이상 이런 시나리오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먹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진 사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그런 전혀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이제 깽판을 치는 것도 전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그 대리인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에 계속 상상 이상의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안 받았죠. 특검 이제 조사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씨 들어서 못 해먹겠어. 나 헌재 너무나 불공정하고 나 이러려면 그냥 자진 사퇴할래.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당에서는 견제구를 날리는 측면에서 이제 이안을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짠 하고 나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핵 심판을 이제 거부하는 방식이고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제 라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재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당장 이제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특검까지 연장이 안 되고 검찰로 수사를 넘어간 얘기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월 24일에 변론 종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연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의 이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근데 27일 그 변론 종결하는 날에 갑자기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나오겠다.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나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헌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어쨌든 27일 전에 뭐 27일에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더 지연을 시키겠다고 하면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헌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당사자가 나온다는데 왜 그걸 막느냐, 헌재가 왜 이렇게 재판을 하냐, 막 이렇게 강하게 강도 높게 비난.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가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한두 명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 같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뭔가 구조적인 그런 꿈틀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는 정치적 타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중간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건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다.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죠. 어쨌든 지금 중간에 탄핵 심판 결정을 받지 않고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다. 그 얘기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 나왔던